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4일 밖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저는 휴대폰을 KT 쪽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SKT 보안 투자는 800억, 그 다음에 KT 보안 투자는 1200억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SKT는 패싱, 해킹 프로그램은 보안 해킹을 막아내는 보안에 돈을 많이 안 쓴다. 800억. 거기에 이제 경쟁사인 KT 같은 경우에는 1200을 썼다. 그렇게 가입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안 강화를 해서 해킹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800억 빚기 쓰지 않고 KT는 1200억을 썼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쿠팡 같은 경우에도 올스톱이 돼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서버가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서버도 투자에 들어갑니다. 한쪽이 고장나면, 한쪽이 또 예비 서버를 준비해서 그걸 가동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서버가 여러 개 있다고 그러면은 한두 군데 고장나도 올스톱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를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정도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돌리면은 한쪽이 고장나면은 2번, 또 2번이 고장나면 3번을 대체 가동을 시키면은 올스톱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봤잖아요. 그랬으면은 보안 문제도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서버 문제도 저렇게 나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올스톱이 돼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보안 해킹 문제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경영자들은 예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입자가 그렇게 많았으면은 800억이 아니라 1600억 이상, 2000억 이상 보안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했어야 이번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SKT 휴대폰이 해킹당해서 완전히 유심히 털렸다. 아직까지는 이심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유심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대폰 자체의 이심이 설치가 돼서 좀 더 보안 강화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전부 다 인터넷 뱅킹도 하고 공인 증인서도 전부 다 휴대폰에서 다 깔아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애당초에 휴대폰에는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뱅킹 거래 이런 거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 휴대폰을 어떻게 믿고 공인인증서를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뱅킹, 그 다음에 현금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하나요? 겁이 나서 못합니다. 저는 원래 그런 걸 안 해요. 차라리 하면은, 휴대폰을 이용하지 않고, 그 인터넷 그 국민은행이라든가 이런 사이트에, 안전한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이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금융 거래를 합니다. 아직 뭐 그런 우리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보안 강화를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 SKT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의 최대 가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 강화에 돈을 쓰지 않고 도리어 광고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많이 썼다. 그게 언젠가는 빵꾸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뭐 시중은행들이라든가 휴대폰 업체 이런 데도 전부 다 보안에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뚫리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휴대폰에다가 위험한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인증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금융거래, 뭐, 이런 거는 휴대폰으로 일제하지 않습니다. 요번과 같은 이런 사태가 터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이라도 털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100살 가까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털려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한 번도 털리고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하고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그 생활의 기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경우도 있고 사기를 안 당하고 잘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전세 월세 살고 저도 그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살았지만은 처음에는 집이 없으니까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점 돈 벌어 가지고 조그마한 집이라도 샀지요. 그 월세는 그렇게 뭐 사기를 당해도 인생을 좌우할 만한 그 피해는 없습니다. 근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 금액이 크면은 사기를 당하면은 인생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안 살고 월세를 살았어요. 월세.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우리가 전세라든가 월세는 그걸 갖다가 권원이라고 합니다. 그 권리의 근본이 되는 법의 근거는 어디가 있느냐. 그걸 갖다가 권원이라고 합니다. 권원이 곧 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가 그 월세, 전세 이런 것이 행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월세를 삽니다. 그 전세를 어떻게 비싸게 주고 전세를 사느냐. 그래서 전세 정도 갈 정도면 조그마한 집이라도 사가지고 살자. 그래서 제가 서울에도
1980년대에는 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그 시형 아파트가 있을 때는 제일 작은 평수가 11평짜리가 950만 원,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갈 정도면은 조그만 집이라도 안전하게 사자. 그 전세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잠이 오나?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 그런 저는 평생 살면서 생활 기준으로 살았지요. 어떤 사람은 10억을 가지고도 전세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생활 방식, 그 생활 기준이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10억을 가지면 집을 사고도 돈이 남는데 그걸 전세를 살고 있어요?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봐. 그렇게 하는지 저는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을 갖다가 전세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950만 원, 1000만 원이면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을 산 것도 현금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갭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전세를 받아가지고 있는 돈하고 합쳐서 집을 사가지고 그 전세를 이제 월급쟁이 하면서 돈을 갚으면서 나중에 다 갚으면 내가 들어가 산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기준을 인생 기준을 그렇게 설정해 가지고 살았습니다. 참 철저한 그 성격이라고 해서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유튜브도 잘하고 인터넷도 잘하고 지금의 휴대폰도 잘하고 SNS에도 잘하고 모든 걸 저도 100살 가까이 먹어서 노인이지만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뭐든지 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에다가 공인인증서를 깔지 않고 그 다음에 뱅킹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런 걸 하려고 하면은 그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체한다든가 송금한다든가 그것이 더 안전하지요. 은행에서는 보안 강화를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은행이 완전히 털려서 난리 났다. 그런 것은 아직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크게 잘 살지는 못해도 피해는 입지 않고 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요즘에 대개 보면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서 전부 다 휴대폰 하나 갖다가 금융 거래를 다 하고 그다음에 모든 처리는 인터넷에서 다 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그 보안 강화를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SKT는 이번에 엄청난 그 상처를 입었다. 앞으로 회복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많은 50대 후반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다 알지만은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휴대폰 회사들은 다 똑같아. 다른 회사로 옮겨도 언젠가는 터질지 몰라. 그렇게 하면서 옮기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뉴스나 인터넷 그다음에 신문 이런 걸 봐서 다 알기 때문에 휴대폰 시장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SKT, KT 해서 많지만은 그렇게 최대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광고비는 2배 가까이 투자하면서 해킹 예방을
위해서 보안 강화에는 800억대 빚게 하지 않았다. 거기에 비해서 경쟁사인 KT 같은 경우에는 1200, 거의 1300 가까운 해킹 프로그램 보안에 많은 투자를 했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꼭 그 해킹하는 그 사람들이 SKT만 해킹하려고 해킹 부대들이 접속을 해봤겠어요? KT도 해봤겠죠. KT 휴대폰 자료를 해킹하려고 KT 해킹 부대들이 접속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보안 강화를 해가지고 해킹이 뚫리지 않네. 엄청나게 강하다. 그래서 포기를 했겠지요. SKT 한번 해킹 부대로 접속을 한번 해보자 하니까 뚫리더라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이제 가입자가 제일 많다는 걸 알고 이 개인정보를 빼내가지고 사기를 쳐먹으려면은 많은 그 개인정보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SKT 가입자가 제일 많으니까 거기에 해킹 부대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빼내자 해서 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뭐 KT라든가 이런 데도 가만히 놔뒀겠어요? 다 접속을 해가지고 해킹 부대들이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KT에 들어가 보니까 아 이거는 보안을 철저히 강화를 해서 도저히 뚫지를 못하겠다 해서 포기를 했겠죠. 다 해킹 부대들이 그 뭐 SKT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접속을 해봤겠어요. 여기저기 쑤시고 날리고 했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보안 강화에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해킹 예방을 했기 때문에 뚫지를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저도 그 초창기는 SKT 가입자로 활동하다가 최근에 이제 KT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에 사는 사람들은 휴대폰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이번 그 SKT의 그 개인정보 해킹으로 유출이 된 그 상처는 씻을 수가 없고 앞으로 신규 가입자라든가 가입자 유치에 많은 상처를 입을 겁니다. 회복하기 힘들죠. 젊은 사람들은 대번에 압니다. 쉽게 뚫리는 것은 결국은 돈을 많이 써야 할 곳은 쓰지 않고 가입자들만 많이 그 가입하기 위해서 그 광고 유치에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고객 가입을 많이 하도록 광고비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해킹 보안에는 돈 안 쓴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뚫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유출 사건이 터지면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신속하고 가입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불편한 게 많다고 그러면은 다시는 가입하지 않고 많이 이탈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재수 없어서 SKT가 그 망이 해킹으로 뚫린 것이 아니라 보안이 약해서 뚫린 겁니다.
해킹해서 사기 쳐먹는 사람들이 SKT만 해킹하려고 접속을 해봤겠어요? KT도 접속을 해봤겠죠. 아, KT는 돈 많이 썼구나. 좀 사기 쳐먹어가지고 좀 뚫으려고 해도 KT는 불가능하다. 포기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뭐든지 미리미리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런 꼴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꼴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지나치면은 뭐든지 깨지고 사건이 터진다 그 얘기입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근본 이론이 지나치면은 그 사건 사고도 터집니다. 너무 지나치면은 그게 올바른 방법이고 그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도 지나치면은 좋지 못한 일이 터진다는 얘기죠. 사건 사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질 수도 있지요. 이거는 정말로 올바른 일이라고 해서 했다 해도 너무 지나치면은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고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지나치면 다 그래요. 기본 원리가 그렇습니다. 기본 원리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